여러분들이 책은 저 뒤에 있거든. 그래서 97페이지로 한번 가봐. 등기. 지금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자, 여러분들 등기 사항. 여러분들 97페이지에 그 번호를 한번 붙여봐. 맨 위에다가. 97페이지 맨 위에다가 등기 사항. 등기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얘기야. 맨 위에다 번호를 붙여봐. 그럼 1번 이 등기 사항에는 아까 금방 배웠던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와. 등기 사항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배웠으니까 등기할 수 있는 대상 나오겠지.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등기 능력 있는 대상이다 이런 말을 써. 등기 능력 있는 물건. 이것을 등기 능력 있는 물건 이렇게. 등기 능력 없는 있는 부동산이겠지. 등기 능력 있는 부동산. 그래서 토지는 등기 능력 있는 토지는 전부 등기할 수 있어. 토지 바다가 아니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토지는 주로 금방 간단한데 거기 97페이지에 2번부터 봐. 토지에는 동그라미 쳐 천도제. 토지로서 등기 가능 여부 나오지? 무슨 제? 하천, 도로, 제방 이런 것만 등기할 수 있어. 토지로. 그러니까 하천은 원래 등기할 수 없었는데 하천법을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야. 도로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방 아시지? 그런 것들은 제방은 토지로서 등기할 수 있어. 지목 있잖아. 제방에 지목이 있어 없어? 있지. 방조제, 방파제는 지목이 있으니까 그건 등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은 외워버려. 천도제. 그리고 하천은 소유권의 목적만 돼. 그럼 소유권의 목적이 되었다는 얘기는 저당권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하천을 농익권의 대상은 안 된다. 그 정도 마시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등기 능력 있는 건물만 아시면 되는데 위로 올라가 봐. 건물.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려고 정착물로서 우리 그냥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자, 토지 및 그 토지 위에 정착물은 등기될 수 있는데 정착물 중에서 우리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냥 건물 나오지 그럼 다 등기할 수 있어. 건물 중에서. 그런데 건물이 아닌 경우에 이제 막 물어보거든. 온실, 고정용,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 막 이런 거 나와. 그러면 유리 온실이 건물이냐? 아니지. 근데 그것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어. 그래서 몇 개 외워버리면 돼. 이런 것들. 그래서 정착이 돼야 되는데 농업용, 고정식, 온실 그리고 비닐 온실 이런 것들. 이유는 어째서 저걸 물건으로 취급해서 등기를 하도록 특별법에서 인정해 주냐면 돈고 쓰려고 그래. 뭐 하려고? 이걸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을 담보로 잡혀서 융자 받으려고 물건으로 인정해 준다니까 특별법에서. 거기다가 2번 봐. 고정식 농업용이야 농업용이야? 바꿔. 농업용을 앞으로 바꾸라고. 마음대로 막 써놨네. 농업용 고정식 온실에는 비닐 온실도 있고 유리 온실도 있어.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은 정착되어 있어. 정착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소 키우는 축사 있지? 그 축사 우리 광우병 사태가 벌어졌을 때 소 키우는 사람들 다 망한 적이 있었어. 울고 불고 난리였어. 그래서 그때 축사를 담보로 잡혀서 융자를 받게 하자고 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게 특별법이 나왔는데 그때는 개방형 축사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수단인데 연면적이 그냥 이렇게 하나만 써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이 정도만 하나만 써놓으면 돼. 개방형 축사에다가 1번 개방형 축사에다가 연면적이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등기가 가능하다. 그냥 그 정도만 해. 근데 우리 민법은 다른 법무사나 법원 서기보에서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거 꼭 물어봐. 근데 우리는 그냥 개방형 축사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개방형 축사는 원래 정착물로서 건물이 아닌 정착물로서 건물로서 인정되려거든 그 벽이 있어야 되고 기둥도 있어야 되고 또 모도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는 밖에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야. 외기, 차단성, 분단성 요건을 갖춰야 돼. 외기, 밖에 들어오는 거. 외기, 차단성, 분단성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개방형 축사는 옆에가 다 막혀 벽이 없잖아요. 기둥과 이렇게 지붕이 있지. 그러니까 공기가 막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소냄새 많이 나잖아 시골에 가면. 그래도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많이 틀리는 게 컨테이너 나오잖아. 컨테이너 이렇게만 조적조 4번 한번 봐. 3번 지붕 있는 컨테이너 건물이나 패널 건축물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붕을 딱 봐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봐. 건축물 대장의 구조 지붕이 건축물 대장의 구조 지붕이 컨테이너로 등록돼 있대. 건축물 대장의 구조와 지붕이 컨테이너로 등록돼 있다고. 구조와 지붕이. 그러면 지붕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붕이 없는 거야? 지붕을 따로 이렇게 컨테이너 있어도 여기 지붕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근데 지붕이 없이 그냥 이 위에 평평한 컨테이너로 돼 있다고 등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붕이 없는 거지. 그럼 등록이 안 된다 그 말, 등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여러분들 지붕 있는 그러니까 지붕이 꼭 들어가면 컨테이너 나오지. 경량 철골조 막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지붕 있으면 가능하고 지붕 없으면 불가능하고 이거 따지면 돼. 그래서 3번 봐. 지붕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오른쪽에 2번 봐. 경량 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나오나? 그냥 지붕이라는 말이 봐. 경량 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 건축물 이렇게 나오면 판넬이지 판넬로 뚝딱 만들어 놓은 거야. 판넬. 근데 따로 지붕 있어 없어? 이런 거 없다는 거지. 근데 판넬로 만들었는데 경량 판넬로 만들었는데 지붕이 있어. 그러면 등기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등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헷갈리면 외워본다. 지붕을 찾아라. 지붕 있으면 등기할 수 있고 지붕 없으면 등기할 수 없어. 그냥. 여러분들 그 4번 조적조가 뭐냐면 조적조 밑줄 그으셔. 이 조적조가 뭐냐면 벽돌로 쌓은 건물이야. 벽돌로 이렇게. 조적조가 벽돌. 뭐 경량 여기다 경량 철골조 잘 봐야 돼. 경량 철골조 패널 여기 경량 철골조 패널 나봤지? 근데 지붕 있으면 등기할 수 있고 그런 말이 없으면 등기 안 되고 이렇게 두 개 구별하면 돼.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그 사일로 알지? 그 곡물 같은 거 저장해 주는 큰 탱크. 근데 그게 지붕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 지붕 시설이 없는 사일로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등기 못 해. 주유소 캐노피는 벽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 벽이 없으니까 등기 못 해. 주유소 위에 기둥은 있고 기둥은 이렇게 하나 세워 있고 이렇게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기 분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 다음에 용도의 비각 아시지? 비석에다가 이렇게 집 지어놓은 거 앞에 종로 가보면 비각 있잖아요. 3일 비각. 비석에다가 위에다가 집 지어놓은 거 그걸 비각이라고 그래. 그건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도성과 관련하여 뭐 통로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부대시설도 안 돼.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중에서 구조상 공용부분 알지? 계단 이런 것들. 그런데 규약상 공용부분은 원래 전유부분이었어. 그러니까 이건 등기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 쭉 한번 보셔.
등기 능력이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 꼭 일부에 권리 일부에 그다음에 물건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97페이지에 나오는데 요 민법에서 엄청 많이 했어요. 외워본다. 일부에는 소재 없다. 그거 외워버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토지나 우리는 민법에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 권리야, 물건이야.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 토지 아니냐, 물건. 토지 아니면 건물. 그걸 중심으로 하는데 물건 일부에는 외워본다. 물건 일부에는 소재 없다. 그러면 토지나 건물 일부에는 소유권과 저당권이 없다면 나머지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어디? 일부의 부동산 일부에는 소재 없다. 그러면 일부에 소재 없으면 유치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나? 있지. 요것만 없으니까. 점유권은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런 거 등기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상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나? 지역권도 일부에 성립할 수 있지. 전세권도. 저당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외워 놓으시고. 그러면 그냥 일부에는 소재 없어.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등기 있잖아요. 그것도 안 돼. 처분 제한 등기는. 그러면 이제 권리 일부가 뭐냐면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 97페이지에 3번에 부동산 일부와 밑에는 소유권 일부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 일부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권리 일부라고 그러거든. 그럼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유 지분이라고 생각해야 돼. 권리 나오면 권리 일부에 물권이 성립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는 권리는 그것을 뭘 가리킨다? 공유 지분. 그럼 공유 지분에는 여러분들 공유에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걸 배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분만 따로 넘길 수도 있지. 그래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의 목적이 되고 지분에 대해서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제한 등기도 가능하잖아. 근데 합유 지분은 배울 때 합유 지분은 등기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거 처분 제한 등기도 안 되고 저당권도 안 되고 그러는 거지. 자, 정리해. 여러분들 일부 나오면 하나는 물건 일부도 있을 것이고 권리 일부도 있을 것이다. 근데 물건 일부 나오면 일부에는 소재 없다 해결해. 나머지는 성립할 수 있다. 그다음에 권리 일부가 나오면 야 권리가 뭐냐? 고민하지 마시고 권리는 뭘 가리킨다? 공유 지분을 가리킨다. 우리는 공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자. 소유권 일부도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소유권 일부를 이전한다 그 말이 공유 지분을 일부 넘기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공유 지분에는 저당권,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처분 못하게 할 수 있는 처분 제한 등기도 가능하지.